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증가 뒷담화 6월 9일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조기 등판론을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그 이유는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다 이게 아니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지는 방법이 뒤로 물러나는 방법보다는 지금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비상시국이죠. 범여권에 보수 우파 진영 전체의 그 위기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당 대표를 맡아야 된다, 나서야 된다, 경선에. 물론 뭐 경선을 거쳐야 되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총선 때 내세웠던 2조 심판론, 이재명과 조국. 뭐 조국이야 이제 곧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은 정치 생명 끝납니다. 사실상 끝나죠. 이재명이 문제인데 이재명이 이 사법방해 그리고 법원과 검찰에 대한 급박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은 마치 모든 것을 셀프 사면해서 없애버리려는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걸 방어를 하고 효과적으로 이재명을 제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 가장 적격이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한동훈 등판론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지금 뭐 전당대회 출마하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그동안 몇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뭐 해외 직구 문제나 정책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자, 드디어 어제 오늘 이재명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재명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허를 찌르는 이재명의 방어 논리에 허를 찌르는 자, 그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감옥 간다. 자, 그 한동훈이 특히 그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검사장 출신인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재 이재명은 6개 사건에서 8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 주 3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9년 6개월형을 받았죠. 그러면은 이 공범인 이재명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뭐 청구하면 마찬가지고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이재명은 7개 사건에서 10개 혐의를 받게 됩니다. 2개 혐의가 더 포함되죠. 외환관리법과 제3자 뇌물. 자, 그런데 이재명의 전략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혐의와 관련된 재판들이 총선까지 1심에 놓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건 성공을 했죠. 다음 전략은 재판 질질 끌어서 대선까지 3년 후 대통령 선거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안 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모든 전략을 재판 끌기 그리고 기소 끌기 여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하영이 술판 이야기도 하고 또 검사들을 탄핵을 하겠다. 지금 수사한 검사들을 특검하겠다. 그 다음에 탄핵하겠다. 다 시간 끌기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도 급박을 하고 있죠. 뭐 왜곡죄 어제 말씀드렸던 서정훈의 법대로에서 말씀드린 법 왜곡죄 그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 판사를 아예 기소를 해버리는 그런 그 수모를 안기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이렇게 수모를 안기면서도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은 시간 끌기죠. 모든 재판을 대법원 확정 판결이 3년 내에 안 나오도록 대통령 선거까지 안 나오도록 그래서 본인이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자기 죄를 없애버린다. 그리고 그게 또 불안하죠. 그 3년까지 이게 과연 대법원까지 판결 안 나올 수가 있을까? 올해 지금 그 위정교사 그리고 또 선거법원 올해에 1심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상. 그러면은 2심, 3심이 3년 내에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고 재판 질질 끄는 물론 뭐 판사들이 선고 내리기 상당히 어렵죠. 개딸들에게 표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어쨌든 대법원이 마냥 둘 수는 없으니까 3년 내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라도 나오면 이재명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플랜 B 나름대로 자기 국리로 그 깨를 내서 탄핵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은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을 해서 조기 대선 대통령 선거를 빨리빨리 진행한다. 자기 그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자, 그것도 또 이재명의 보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개헌, 임기 단축, 지금 계속 특검 정국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우에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본인이 당대표, 이제 8월 달에 연임해서 당대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도 고치고 이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대선 전에 모든 판결이 안 나오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오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그러면 이재명 말대로 자, 여기서부터 초점이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재명이 이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하나도 판결 안 받고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것을 제가 없어지고 셀프 사면을 다 해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사면을 하려면은 형이 확정이 돼야 되죠. 확정이 되면은 그런데 그 상황, 그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형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대통령직이 날아가 버립니다. 형이 확정되는 그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사면 못 합니다. 셀프 사면.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재명이 혹시나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 개축 재판은 진행된다. 뭐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불소추 특권은 처음에 제기를 못 한다는 것이지 기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계속 기소돼서 재판받는 건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로 재판은 받아야 된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한동훈이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도 임기를 마칠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일단 헌법 제48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제48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상의 소추,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좌파에서는 이재명 재판은 스톱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소만 하지 못할 뿐이고 기존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다. 자, 이 이야기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이틀 연속 글을 올려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는 일단 자락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 이렇게 자문을 합니다. 자문을 하면서 어제는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죠.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자락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더라도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된다. 자, 오늘 페이스북 내용은 이겁니다.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리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탄핵을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탄핵을 심판을 하는 절차 단계, 시작과 절차 단계를 따로따로 둔다는 거죠. 탄핵 소추입니다. 탄핵 심판 따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다. 형사소추는 시작이죠. 그리고 형사소송은 절차입니다. 시작과 절차를 따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 이 말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시작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계속 절차가 진행되는 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거랍니다. 소추의 의미를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는 할 수 없으나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풀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동훈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종종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그 소추 그러니까는 진행되던 재판도 못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 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아. 지금까지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 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죠. 과연 이게 소추라는 게 재판을 새로 시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하던 것도 소급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 논의가 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초현실적인 상황이 돼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재판은 진행이 계속되는 게 맞다 이 이야기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되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선거 범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만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범죄나 정치자금법은 집행유예가 아니고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되면은 다 잃게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다시 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이 상실되죠. 대통령직이 날아가죠. 그리고 이 일반 범죄가 아니라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이 아니라 일반 형사범죄, 이재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받고 있는 것 중에서 뭐 대북송금, 뭐 외환관리법, 제3자 뇌물죄 이런 거나 아니면은 백현동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일반 형사 사건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요새는 금고형은 잘 안 때리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만 받아도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들은 뭐 다 합치면은 이 무기징역도 모자란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마무리하는데 이 하나의 범죄만 놓고 보더라도 하수인격인 이화영이 이런 엄청난 중형을 받았는데 몸통격인 한동훈, 이재명이야 어련하겠느냐. 이것이 한동훈의 생각입니다. 자, 이 보궐선거가 치른다. 대통령이 돼도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된다. 이 말은 상당히 무거운 말입니다. 이걸 국가적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가 되는, 낭비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 현실로 벌어진다면은, 국가적 손실이 큰데, 2022년 같은 경우에 대선을 한번 치르는데 들어간 비용이, 직접 비용입니다. 공식적이고 직접 비용이 4,210억 원인데, 이 선거 관리 준비하는 인력이 무려 55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55만 명, 4,210억 원이 직접 비용인데 선거를 관리하는데 실제로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가죠. 간접 비용, 각 정당에서 뿌리는 돈들, 그리고 뭐 알게 모르게 뭐 식사비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인력도 뭐 국가에서 이렇게 동원되는 인력이 55만 명이라는 것이지 각 정당에서 선거를 하는 사람들 엄청납니다. 그래서 큰 국가적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재명이 만약에 모든 법수단을 동원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바로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되고 엄청난 국고 손실, 에너지 낭비, 국력 낭비가 일어나는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 자, 그런 분위기가
지금 또 확산이 되고 하면은 이재명은 더 설 땅이 없어집니다. 특히나 지금 검찰, 법원이 이재명에게 수모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데 검찰은 어쨌든 조속히 이재명에 대한 법대로 구속영장을 치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고 법원도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재판을 신속히 해서 판결을 내려야지 이런 국가적 불행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가적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가 득담하였습니다.